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일 오후 7시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표적입니다만은 이 음모론에 빠져버리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행동 전체가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따라가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권력자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를 밝혀줄 케이스 스터디가 있다면은 윤석열의 경우와 트럼프의 경우일 것입니다. 윤석열의 망상적 발작적 계엄은 그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트럼프가 보여주는 행동도 그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야 설명이 됩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민소매 러닝셔츠와 사각 팬티를 입고 깜빵에서 그냥 들어 누워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꼭 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야 하느냐. 강제 구인하여 특검 조사실에 데리고 오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 뻔한데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비판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은 도저히 대통령을 지낸 사람, 검찰총장 지낸 사람으로서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행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윤석열의 정신세계가 음모론에 의해서 음모론이라는 악령에 접수되었다는 짐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똑같은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뭐 나빠진 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발표된 고용 통계에 따르면은 7월의 일자리 새로 만든 그 숫자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한 7만여 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경질을 내더니 이 노동부에서 만들어낸 이 통계는 조작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통계국장을 그냥 파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통계국장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에서 인준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작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앞으로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오히려 트럼프의 구미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 정부의 통계는 앞으로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신경질을 내는 트럼프의 행정부 안에서는 트럼프의 취향에 맞지 않는 통계는 발표되기 어려울 것이다. 통계를 좀 손볼 것이다 하는 이런 불신감이 퍼진다 이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현대 민주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의 국가 운영은 통계로서 표현이 됩니다. 통계를 불신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조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트럼프가 제공한 겁니다. 이 통계를 조작하는 정권은 독재 정부가 아닙니다. 박정희, 이승만 때도 통계는 정확하게 발표를 했어요. 통계를 조작하는 정부는 파쇼 아니면은 공산주의입니다. 북한, 소련 이런 데가 통계를 조작합니다. 특히 경제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일성은 죽을 때까지도 굶어 죽는다는 통계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
공산주의 세계의 진상이 밝혀지니까 서방 세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소련, 무슨 동독, 폴란드 이런 데에 관한 경제 통계가 너무나 과장되어 있었다. 적어도 5배, 10배까지 과장되어 있었다. 그래서 냉전시대 때 공산세계에 대한 이 GNP 추정치는 실제의 5배, 6배 과장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련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도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산당 체제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공산당 간부들은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 허위 통계에 기초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밀어붙였으니까 그게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가 지금 공산당이 하고 있는 통계 조작을 지금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갖다 바쳤더니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통계국장을 잘라버렸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을 유지하려면은 맞춤형 통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트럼프가 또 하나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러시아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수상은 푸틴이었습니다. 푸틴이 무슨 실권자고 대통령 메드베데프는 허수아비였는데 헌법의 연임 제한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푸틴이 대통령으로 복귀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메드베데프가 할 일 없으니까 SNS를 통해서 트럼프를 조롱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무시하면 될 텐데 갑자기 트럼프가 메드베데프가 미국을 협박한다. 핵전쟁을 지금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의 전략 잠수함, 핵폭탄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전략 잠수함을 어떤 해역에 배치하도록 명령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게임입니다. 이 미국의 핵 잠수함이 지금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러시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소련의 핵 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어디서 있느냐,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시시각각 관찰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잠수함이 예컨대 미국 해안에 근접해가지고 핵미사일을 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예민한 전력이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전력인데 그 잠수함 2척을 자기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디에 보냈다. 물론 그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진짜로 핵전쟁 위협이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 실권도 없는 자의 헛소리에 가까운 SNS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이러다가는 정말 사고가 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비판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이나 트럼프는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성격도 느긋하고 합리적이고 해야지 이 트럼프처럼 격정적인 데다가 음모론에 넘어가는 사람이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미국 사람의 악몽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악몽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삼 음모론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사고를 쳐가지고 윤석열을 포섭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좀비화가 되어가지고 망상적 비상계엄을 펴가지고 본인도 망하고 보수도 망하고 국민의힘도 저 지경이 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에 빠지면은 본인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이웃도 망치고 친구들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정당도 망치고 보수도 망치고 또 요사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하는 식으로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국제관계도 망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격리하고 또는 어떻게 재활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